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란 전쟁이 이제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3일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트럼프가 마침내 이란과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를 시작한 지 지금 한 이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에서 벌어지는 트럼프의 두 용,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두 용을 잡는 전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송 뉴스의 사각지를 전해드리는 미미송 TV입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약 3,000분이 저를 페이스풀하게 따라주고 있습니다. 미미송이 전하는 사각지에는 정말 뉴스에서 들어볼 수 없는 새로운 측면을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고 제가 이제 또 더 열심히 해서 빨리 10,000명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월 24일 날 뉴스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이란에서 벌이고 있다. 근데 이 전쟁은 사실은 트럼프의 팔리시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달에 이나규레이션 할 적에 어떤 발표를 했나요? 세계 평화가 자기의 레거시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지금 모든 정책을 집행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여태껏 한 것을 봐서는 이 이란 전쟁 혹은 가자 전쟁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또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이런 작전 자체가 평화의 일부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란 전쟁이 왜 트럼프가 원하는 평화의 정책의 일부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계 평화를 방해하며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을 트럼프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발표에는 자기가 이란 쪽과 지난 이틀 동안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강도 깊고 아주 자세한 그리고 constructive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이란을 완전히 전면으로 폭격하겠다는 준비를 마쳤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5일 동안 이제 유보하겠다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트럼프는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48시간 안에 이건 31일 21일 지난주 얘기입니다. 이틀 전 얘기죠. 48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홀무즈를 오픈한다. 열어놓는다. 호무즈 해협을 하는 것을 하기 전에는 이제 엄청난 이제 피해가 되는 공격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는요 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1월 8일에는 1월 3일에는 마두로 체포하고 2월 23일 날 이란 전쟁이 난 이후로 3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파병해갖고 지금 2만 명의 군인들이 이미 파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냐? 중동의 어디인가 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트 군인이 또 수천 명, couple dozen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 있는데 또 머린 해병대 공격부대가 이미 파견돼 있습니다. 즉 뭐냐 트럼프는 빈말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호무즈 해협 전 세계의 기름의 물동량의 20%가 움직이는 이 호무즈 해협을 당장 풀리 열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 공격을 가하겠다. 이제 하는 이제 실질적인 통보죠. 위협이라기보다는. 근데 그 전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약 5천 파운드의 폭탄.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5천 파운드의 폭탄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군이 이제는 거의 파괴되고 공군이 파괴되고 육군이 디모럴라이즈 됐습니다. 육군한테 굉장히 아주 정확한 프리사이스한 공격이 계속됐죠. 그래서 탱크 부대가 완전히 지난주에 무너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를
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약 8천 개의 타겟에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공격해서 바다로 수장된 게 약 120척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이란이 그동안 지원했던 그 뭡니까 그 테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하스볼라를 통해서 예멘, 그다음에 후티,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또 민병대, 그다음에 가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미국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트럼프는 이제 가자 정책을 펴면서 마두로를 시두로 먼저 하고 그리고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선제 공격을 했죠. 예,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 3월 19일 날 그 새로운 일본의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알라이와 아군에게 알려주지 않고 너는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트럼프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 너희가 돌아 칠 때 하와이 공격할 때 우리한테 예보하고 해줬냐? 그 말은 이제 뉘앙스가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군 안에 적군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통보하고 할 수 없는 이제는 preemptive strike, 선제 공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란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사실은 우리 잠깐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이란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알라이였습니다. 1948년 독립된 이후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그 모든 이란의 기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개발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서 원수가 되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인질로 잡고 그래서 미군을 죽이고 뭐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고 하는 아주 과격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때 이제 5.1 쇼크가 일어났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트럼프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것을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글쎄 이란이 이렇게 이제 기름 통로 호무즈를 컨트롤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물론 우리 그 아라비아 해협을 쭉 올라가시면 그 맨 위에 쿠웨이트가 있죠. 물론 이란 옆에 이라크, 그다음에 쿠웨이트, 그다음에 맨 밑으로 가면 UAE, 중간에는 카타르가 있습니다. 근데 카타르는 또 전 세계에서 가스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무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호무즈를 컨트롤하면서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란을 잡으면서 이란 뒤에 있는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전쟁에서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아이러닉하게 영국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란이 하메니가 죽고 40명이 죽었죠. 2월 28일 날 죽어서 3월 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 후엔 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뭡니까? 이제 인텔리전스 최고 높은 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요. 그래서 비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그 수장이 인텔리전스 디파트먼트 오브 인텔리전스의 헤드가 또 사살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란에는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란의 아들의 호메니 아들이 이제는 이어서 이제 대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죽었거나 이제 부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 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컨택트를 트럼프한테 해서 이틀 동안 지금 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란이 뒤에서 자꾸 영국이란 말이 나오고 또 이란이 또 일으키는 전쟁과 그다음에 테러의 테러에 돈을 대는 거. 이건 뭐 대단한 세계 위협이죠. 평화의 위협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름,
가스를 컨트롤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경제 전쟁, national sovereignty is economic sovereignty. 지금 뭡니까? 경제의 자주 독립만이 진짜의 독립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0일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2026년 연두 교수가 아니라 1월 20일 2025년에 자기는 뭐야? sovereignty, liberty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텀 2기에는 경제 전쟁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제 전쟁하고 깊이 involved 된 곳이 어디냐?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 두 번째는 이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펴서 EPA의 권력을 축소하고 이제 기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캠페인을 Drill Baby Drill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름을 파면서 이제 지난 70년간을 그 고생을 그만두고 이제는 기름 독립국가가 됐어요. 그 말은 이제는 미국에는 유류 파동이라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세계 경제 측면, 세계 경제 물건을 팔고 있는 Made in US를 팔고 있는 경제의 주자로서 나머지 나라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을 통해서 이제는 transportation, 운송, 기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기름을 통해서 또 전기를 해서 또 공장을 돌리는 기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는 스스로 자체 수급이 완성되면서 이제 수출의 나라가 되었어요. 넷 엑스포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는요 아주 우습게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이 끝났습니다. 마두로만 취업하고 어떻게 되었죠? 마두로를 통해서 마두로의 다음 타자를 갖고 이제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름 개발을 이미 시작했다 얘기죠. 그래서 방문하고 뭐 즐겁게 아주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란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란 자체는 전 세계 기름의 20%가 이제 나올 뿐만 아니라 이 호모즈 해협을 지나는 게 기름과 가스의 20%에 25%가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바틀렉, 숨통을 갖고 있는 것이 이란이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1979년까지는 그 서구의 우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 드립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란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란의 기름이 없어질 때마다 혹은 이 아라비아 해협에서 기름 사태가 날 때마다 돈을 제일 뒤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뱅크 오브 런던이 갖고 있는 로이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던 로이드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 지난 330년에 걸쳐서 전쟁 해상보험을 공급하는 유일한 것이 이제는 로이드 보험인 것입니다. 전쟁의 기미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이 올라가요.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 자체가 워낙 비싸고 기름 자체가 또 파기도 힘들고 또 수입을 해서 운반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모든 상선들은 이 보험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보험이 들지 않은 이 바다에 떠 있는 기름 상선은 이제 밸류가 이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이라크가 아닌 우리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났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해상으로 기름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유럽이 보험을 안 줍니다. 그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지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이제는 그 뭔가 로지스틱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이드 보험이 이제는 올라가니까 금방 뭐 전쟁 폭탄 터뜨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뭐 상선이 80%가 스탑. 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드웨어인 이란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누구하고 싸워요? 뱅크 오브 런던의 로이드 보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로이드 보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기름을 수입하는 중국은
5%, 일본은 90%, 한국은 35%, 그다음에 미국은 1%의 기름을 이제 호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는 운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일본 수상이 왔다 갔죠. 그래서 이제는 설득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전쟁에 참여와 지원은 안 하겠지만 이제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기름과 가스를 사겠다는 아주 계약을 맺고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브먼트죠. 지금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란이 트럼프랑 직접 대화를 한다.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수상이 왔다 갔다. 미국에. 그럼 여러분 이것은 뭐를 느끼십니까? 첫 넘버 원은요. 웨스턴 헤제모니의 파워 컨트롤이 이제는 끝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요? 이제는 그것이 동양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수상이 와서 이제 계약을 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확실히 하면서 이제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호무주에서 이제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그 중국 90%의 기름을 거기서 95%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중국도 누구랑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미국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란이 지금 미국과 직접 통화하고 있어요. 보험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영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직접 통화하겠다. 이것은 헤지모니얼 파워가 이제는 대영 제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에서 동양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브릿지 역할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영 제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미디어, 일명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딥스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는 야, 이 전쟁 나서 큰일 났어. 이제는 지금 유사 이래로 최고로 지금 기름 공급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미 이제 400밀리언 배럴의 비축 기름을 이제는 이제 릴리즈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군함을 이제 보내주겠다. 또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이제는 미국이 공급하는 새로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해주는 보험을 하겠다. 그래서 런던의 그 인슈런스가 몇백 년 만에 300년 만에 정면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즉 트럼프는 두 용을 잡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영 제국의 경제 파워, 그들의 그거 초크 포인트 컨트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란이 1979년에 뭡니까? 이제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샤였어요. 샤도 물론은 서구가 만든 이제는 허수아비였습니다. 근데 기름의 국유화를 원하자 이제 그 사람을 디포즈하고 이슬람을 끌어들였죠. 그러면서 이슬람 뒤에서 이제 조정을 뭐로 하고 있느냐? 소프트웨어 보험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세계 평화, 즉 세계 경제 완정,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는 경제 안정이 없으니 일어날 수 없다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이란 전쟁의 두 양면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는 이기기에 곤란한 엄청난 전략가인 것입니다. 이미 그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는 뭐 내고를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고보다는 전략가인 것 같아요. 이미 영국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337년 동안 이 로이드 런던은 한 번도 보험을 캔슬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란에 있는 인프라가 영국이 세계 유가를 조정하고 전쟁 보험을 컨트롤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초크포인트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면타를 가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로이드 보험 소용없어. 로이드 보험 말고 미국이 보험을 대겠다. 이것은 1776년 미국이 독립한 후에 250년 만에 일어나는 최고의 엄청난 반격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가 이나그레이션 취임 연설을 할 때 특별한 비디오를 작성해서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776년 대 2025년이라는 비디오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트럼프는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느냐, 누구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있느냐, 누구로부터 자주 독립, 즉 사반티를 선포하고 있느냐, 누구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2차 독립 전쟁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2026년 7월 4일 이전에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이 트럼프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저격하고 트럼프를 없애는 것은 뭐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가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싫어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전쟁입니까? 이거는 영국 대영 제국이라는 경제 시스템, 제국의 경제 시스템과 이제는 독립을 선포한 영국으로부터 뛰쳐나온 미국과의 경제 전쟁인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경제 전쟁은 뭐예요? 미들 클래스를 살리겠다. 서민 경제를 만들어내겠다. 영국이 독점하는 제국적인 경제를 반대한다. 이것이 마침내 이제 영국이 중국을 우리 홍콩을 포기했죠. 영국이 홍콩을 포기했다는 것은 동남아에서 파워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뭐 세리머니얼 돈 국가를 부르고 옷을 멋있게 입은 남자들이 나와서 식을 하고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국의 파워가 동남아를 잡고 있던 중국, 인도,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죠. 를 잡고 있던 그들의 그립, 파워가 이제 많이 풀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중동으로 가서 컨트롤을 했습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보험을 가서 컨트롤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가 조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테러가 나면 어떻게 되죠?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초크 포인트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름이 전혀 움직이질 못하니까 유류 파동에 유인한 경제 붕괴, 엄청난 경제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졌어요. 근데 누구한테 던졌냐? 공식적으로는 나토한테 던졌습니다. 나토. 지금 유럽의 모든 가스가 지금 이란 카타르에서 오고 있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줘.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물어보자 나토는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내가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70%의 나토에 버짓을 대고 그다음에 지금 독일에 5만 명의 군대가 나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에어라이로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럼프는 3월 17일 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면타예요. 나토 뒤에 누가 있죠? 디시전 메이커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죠. 물론 거기에 수장은 영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think NATO i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and I've been long said that. 지금 현재 트럼프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나토는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이냐? 또 결정타를 몇 개를 쳤습니다. It was a great mistake. It was a test. 결국에는 나토는 트럼프의 베이트에 걸려들였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어요. 트럼프가 테스트를 할 만한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우리가 필요는 없었지만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이제는 나토에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금 현재 3월 20일 이거 지난 금요일인가 나온 그 아티클입니다. 지금 나토는 종이 호랑이다. 그리고 나토는 비겁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I will remember. 이게 뭐야? 나는 이것을 기억할 거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강의했다는 나토의 뭡니까? 폭락. 폭망이라고 말이 안 되죠. 나토의 붕괴. 나토의 붕괴는 2차 대전 이후에 1943년, 44년 노르만디에서 미국과 소련이 영국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뭡니까? 자기의 군사적인 힘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토를 통해서 뭐예요? 함께 방위하자는 그럴듯한 구실을 해서 유럽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공동방위, 즉 아티클 5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부담을 했는데 아무도 돈을 아주 많이 안 냈어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유럽을 보호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billions를 도와줬다. 너희들이 전쟁 날 때 우리는 너를 위해서 도와줬죠. 물론 2차 대전, 1차 대전 얘기죠. 근데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 하는 엄청난 정말 한국말로 하면 바켓에다 찬물을 완전히 끼얹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트럼프 그럼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트럼프는 아주 엄청난 그리고 전략적인 대답을 합니다.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생각해 해볼 만한 일이다. 근데 이미 의회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어떤 법을 통과했습니까? 법 넘버 1250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미 의회의 허락 없이는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할 수 있을까요? Of course.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룰에는 exception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Department of Justice에는 법이 있습니다. regulation이 있어요. 대통령 안에는 treaty,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 협정이죠. 협정을 캔슬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트럼프는 이것을 분명히 엑서사이즈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는 유럽하고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미국을 쳐들어오지 않죠. 미국을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현재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 건너 둥둥 떠 있어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요. 비행기를 볼래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군사 돈은 누가 냈어요? 군사비는 미국이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한다. 이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영국을 포함해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전쟁입니까? 미국하고 하드웨어 전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제 선거에 관계된 소프트웨어, 스마트매틱, 이제 자기가 다 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스마트매틱에서 또 기지로 쓰여진 데가 어딥니까? 이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세력, 제국주의 세력 그것과 지금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란이 지금 누구를 도와줬습니까? 가자의 전쟁이 일어나는 하즈볼라를 포함한 그 모든 테러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변명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즈음에 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2025년 겨울에 발표했어요. 이제 중동의 기름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자기가 제거하겠다고.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우선은 마두로를 먼저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의 물동량을 풀었습니다. 이제 기름이 더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거기도 기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 물동량 1호 아니면 1호인데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잡고 이 촉포인트, 숨통의 뒤에 가서 보험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그다음에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란이라는 이런 그 이슬람 정권에다 어떻게 돼요? 돈을 내주고 이슬람 정권을 세워주고 해갖고 전쟁의 뒤에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세력. 즉 대영 제국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미미송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보를 해드립니다.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제모니는 이제 서구 유럽에서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자원이 없습니다. 스스로 발목을 끊었어요. 첫 번째는 러시아 기름을 안 쓰겠다. 그럼 기름이 여기서 하늘에 떨어집니까? 미국 기름 사서 써야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 가스가 와야 됩니다. 근데 가스 카타르 막혔어요. 가스도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프리카에서 와요. 아프리카의 사헤르 네이션에서 이제 우라늄 공급을 끊었습니다. 사면초가요. 첫 번째는 자원 부재, 두 번째는 인구 부재, 세 번째는 자금 부재.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유럽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엄청난 또 파워를 갖고 있죠. 최근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범죄 국가다.
이제 가자 전쟁, 너가 때문에 모든 나라를 공격해서 세계 평화를 방해한다. 너는 범죄니까 국제 형사법에 의해서 너희를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걸 발표하자마자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이제 엔테베 작전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모든 영국의 델리게이트는 이스라엘의 입국이 거부됩니다. 비자가 거부됩니다. 너무나 단호하고 이 멋진 정책을 이스라엘이 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던 그르던 간에 그들은 국가의 사번티를 방해하는 세력을 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트럼프는 분명히 가자 정책에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제가 히스토리 프릭인데요.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다 주시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엑사일로 도망가고 많이 다이아스포라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 지역에 계속해서 남아서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에요.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경제를 이스라엘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어요.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런 컨플릭트를 통해서 누가 돈을 봅니까? 전쟁이 나면 돈을 빌려줘야죠. 이렇게 전쟁에 의한 경제를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란의 업데이트에서 이란 전쟁 뒤에서 역사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그 영국의 로이드 보험, 로이드 오브 런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